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진교선입니다. 오늘은 나이트론 EC2 가격은 저렴 성능은 최대로라는 제목으로 AWS의 나이트로 혁신이 아마존 EC2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와 함께 발전해온 그라비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은 김대선 OPGG 시스템 엔지니어님을 모시고 OPGG의 워크로드에 그라비톤이 어떠한 효율성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나이트로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혁신 부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로의 혁신과 함께 성장해온 그래비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OPGG의 그래비톤 적용 사례로부터 실제 적용 시 이루어낼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트로의 개요입니다. 아마존 EC2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존 EC2는 안전하고 크기 조정이 가능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초당 빌링을 통해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정 구매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이즈와 인스턴스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어떠한 워크로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RM, x86, AMD 아키텍처 세 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OS도 AMI를 통해 쉽게 런칭하실 수 있고요. 미리 소프트웨어가 설치한 AMI를 사용하신다면 더 빠르게 배포 시간을 줄여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EC2는 2010년 젠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를 통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2017년에 본격적으로 나이트로가 적용된 인스턴스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많은 인스턴스 타입들이 나왔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트레이니움과 인프런시아는 AI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에이직 칩입니다. 네, 하드웨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C5N 인스턴스의 하드웨어 그림입니다. 네, 요 카드 보시면 중앙에 이제 CPU가 투소켓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투소켓의 CPU가 누마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옆에는 이제 메모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빨간 카드와 초록색 카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트로 카드고 하나는 나이트로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5 뒤에 N 네트워크를 뜻하는 N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트로의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한다거나 더 많은 패킷 스루풋을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AWS 나이트로는 2013년에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네, 2017년에 본격적으로 인스턴스에 런칭되기 시작했습니다. 용도에 맞는 여러 타입의 나이트로 카드가 개발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EC2 기능 외에도 뭐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스토리지 기능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5N과 같은 이제 네트워크에 향상된 인스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i3E와 같은 이제 NVMe 인스턴스에 좀 더 효율적인 인스턴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AWS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경량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리소스의 사용률을 최소화하면서도 VM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트로 카드의 주요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이트로 VPC 카드, 나이트로 시큐리티 칩, 그리고 나이트로 경량 하이퍼바이저입니다. 나이트로 카드의 네트워크 기능은 네트워크 대역폭의 향상뿐만 아니라 I/O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적으로 EBS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효율화되면 당연히 EBS I/O 스루풋도 향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I/O 최적화를 통해서 기존 비나이트로 인스턴스 대비 60% 향상된 I/O 처리량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트로에서 보안은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나이트로 칩은 모든 I/O를 감사하는 보안 칩입니다. 하드웨어 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처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이트로 내부의 리소스들에 대한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나이트로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실제 VM들의 이제 CPU와 메모리 가상화를 제공하는 모듈이고요. 기존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물리 리소스의 일부의 프로세스로 동작을 했다면 나이트로 카드는 별도의 워크로드를 오프로드하는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메탈 수준으로 물리적인 리소스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V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나이트로 혁신에 대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혁신입니다.
네, 나이트로 VPC 카드의 첫 번째 기능은 VPC 데이터 플레인 기능을 나이트로에서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네트워크 캡슐화, 보안 그룹, 라우팅 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도 처리하고 있고요. VPC 플로우 로그라든지 트래픽 미러링과 같은 이제 대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스루풋이 필요한 기능들도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VPC 보안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오프로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호화 연산을 다 나이트로 카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은 다 암호화되어서 더 높은 보안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ENA 기능인데요. ENA는 AWS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네트워크 대역폭의 확장과 더 많은 패킷 스루풋 향상을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왔고요. 원래는 이제 그 나이트로가 되기 전에는 ENA 익스프레스 라는 기능으로 제공이 되었는데, 이 기능은 나이트로와 함께 대부분의 인스턴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머신러닝 워크로드와 기계학습에 적용되는 EFA라는 기능입니다. EFA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연결해서 고성능 컴퓨팅 혹은 기계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디바이스입니다. EFA를 사용함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의 HPC 워크로드를 위한 라이브러리와 네트워크 기능이 통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TCP보다 지연율이 낮고 일정하고 더 높은 처리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NA 익스프레스는 일반 인스턴스에서도 멀티패싱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ENA보다 더 높은 처리량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FA가 일반 TCP보다 더 높은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HPC나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와 네트워크 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EFA가 없는 경우에는 TCP/IP 스택에서 제공하는 인캡슐레이션과 같은 오버헤드를 거친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로 패킷이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 낮은 이제 패킷 처리량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EFA가 있는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인캡슐레이션 되지 않은 패킷이 이 EFA 디바이스로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커널 오버헤드 없이 패킷 전송이 이루어져서 더 높은 스루풋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리패브릭을 이용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픈 MPIU 같이 HPC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와 기계학습에서 많이 사용하는 NCCL 라이브러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SRD입니다. 스케일러블 릴라이어블 데이터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멀티패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TCP 커넥션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라우팅을 통해서만 TCP 패킷이 전달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SRD를 활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세션이 이루어지고 그 네트워크 패킷을 여러 패스를 통해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단 간의 프로토콜이 이 네트워크 패킷을 정렬을 해서 종단 단말한테 다시 제공하는 구조이고요. 이렇게 되면 단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너무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단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실패했을 때 전송 속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네트워크 혁신을 활용해서 EC2 인스턴스는 더 큰 네트워크 대역폭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6세대 인스턴스부터는 N이 붙은 인스턴스를 활용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N은 이제 네트워크 기능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GBps 혹은 200GBps의 트래픽을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P4D 인스턴스에서는 400GBps 대역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기계학습을 위한 에이직 칩 클러스터인 TRN1 울트라 클러스터를 활용하신다면 TRN1N 칩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노드들 간의 1600GBps 트래픽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기계학습 결과나 연산에 대한 트래픽이 네트워크가 병목이 되지 않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6세대 인스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세대 인스턴스는 이러한 ENA 익스프레스 네트워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00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말 간의 네트워크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EBS 네트워크 속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O 워크로드가 중요한 MS SQL이라든지 MySQL 인스턴스에서도 충분히 높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M5GN 인스턴스는 대표적인 고성능 CPU 인스턴스입니다. 네, 코어당 4.5GHz 터보 부스트를 항시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 스레드 연산 성능이 중요한 MMORPG와 같은 대규모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성능도 100GBps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저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MMORPG의 특성에 최적화된 인스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게임즈원 AWS에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 M5 GN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MMORPG 최적화 사례 발표를 해주셨고요. 네, 오딘 바랄라 라이징을 위한 싱글 스레드 워크로드를 어떻게 커버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트로 카드는 뭐 스토리지 워크로드도 오버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I/O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트로 SSD는 NVMe를 위한 전용 SSD 디바이스입니다. 나이트로 시스템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i2 인스턴스 대비 60% 향상된 I/O 지연 시간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액세스를 위한 다운타임 없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예전의 인스턴스들보다 I/O 행이 걸리거나 I/O 스톡이 걸리는 확률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이트로 시큐리티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I/O 워크로드는 다 암호화되어서 EBS와 혹은 인스턴스 스토리지 그리고 인스턴스 간의 트래픽으로 암호화되어 제공이 됩니다. 네, 나이트로 SSD를 지원하는 인스턴스는 i4i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최신 인텔 제온 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속 캐시긴 하지만 128V CPU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횡확장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업이 많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테라 이상의 나이트로 SSD NVMe 스토리지를 인스턴스 스토리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링구조로 HA가 되어 있는 뭐 카산드라와 같은 워크로드에도 충분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트로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보안입니다. 네, 이 보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트로 보안 칩은 모든 I/O를 감사하는 변경 불가능한 보안 칩이고 관문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스템 부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트로 보안 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안 침해 사례가 일어난다면 즉각적으로 리소스를 컨트롤해서 이런 보안 침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칩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폐기와 함께 이러한 나이트로 보안칩도 함께 폐기가 되므로 이러한 뭐 보안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고객의 데이터의 관문의 역할을 했던 내용들도 하드웨어 폐기와 함께 같이 폐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공유 책임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AWS를 사용하시면 고객분들이 신경 쓰시는 시큐리티의 영역, 그다음에 AWS가 신경 쓰는 시큐리티의 영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은 OS에 뭔가 비밀번호를 관리한다든지, 뭔가 OS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런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데요. AWS도 이런 인프라 레벨에서 어떠한 사람이 고객의 리소스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안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트로가 제공하는 기능들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레이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WS 직원이 고객의 리소스에 침해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고객이 다른 고객의 리소스에 침해하지 않도록 격리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하이퍼바이저 레벨입니다. 네, 나이트로 시스템은 어떤 운용자도 직접 접근할 수 없는 API로만 모든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API는 최소 권한 기반의 권한 관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API는 고객 데이터나 뭐 CPU나 메모리에 액세스를 직접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AWS 오퍼레이터는 이러한 고객의 VM에 절대 접근을 할 수 없다라고 보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멘전 두 번째입니다. 나이트로 인클레이브라는 기능인데요. 나이트로 인클레이브는 하나의 고객이 다른 고객의 VM에 침해할 수 없도록 보안성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나이트로 인클레이브 안에 있는 VM은 나이트로 인클레이브 암호화 채널을 통해서만 다른 EC2 인스턴스의 데이터를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고객이 다른 고객의 인스턴스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나이트로 인클레이브 두 개를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 나이트로 시큐리티 칩까지 통과를 해야 되므로 거의 침해가 불가능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트로가 AWS 아키텍처를 혁신하는 동안 그라비톤 칩은 고객의 워크로드를 혁신하기 위해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나이트로 1세대부터 시작한 암 계열 실리콘의 혁신은 그라비톤에 이르러서는 그 장점 이제 고객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혁신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에이직 칩인 인프런시아와 트레이님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이제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위한 칩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나이트로 3번 칩과 그라비톤 1번 칩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같은 칩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같은 칩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라비톤은 고객의 워크로드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요 기능은 뭐 코어당 퍼포먼스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스루풋을 더 늘려서 메모리 액세스 속도를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라비톤 3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비톤 3칩은 말 그대로 그라비톤 3세대 칩입니다. 네, 550억 개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비톤 2 대비 25%가량 향상된 이제 코어당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DDR5 적용 인스턴스고요. AWS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50%더 많은 메모리 대역폭을 이제 할당할 수 있어서 뭐 뒤에서도 OPGG에서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라비톤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메모리 관련 워크로드에서 뛰어난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라비톤 3 칩은 왜 성능이 좋은가 2 대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개가 이제 그라비톤 2의 아키텍처고 그라비톤 3 아키텍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드 패치 윈도우도 2배가 증가를 했고요. 보시면 인스트럭션 윈도우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세대 대비 2배 SIMD 윈도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56비트 벡터 익스텐션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인 비플로트 16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된 메모리 윈도우도 거의 2배 가까이 다 상승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DDR5가 적용된 것보다 메모리 스루풋도 높지만 메모리의 처리량도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ALU와 멀티플라이어도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뭐 RSA나 TLS 연산 같은 이제 보안 관련된 암호화 연산에서도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라비톤의 또 특징은 인텔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C6i, C7g 이런 식으로 뒤에 I, G, A 이런 식으로 붙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I가 뜻하는 것은 인텔, G가 뜻하는 것은 그라비톤, A가 뜻하는 것은 AMD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C6i와 C7g의 이제 비교를 보시면 C6i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리칩이 2개의 vCPU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텔 칩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다량의 워크로드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vCPU 간의 경합이 물리코어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그 콘텍스트 스위칭의 오버헤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라비톤은 하나의 vCPU가 하나의 물리코어에 이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나 더 효율적으로나 물리 리소스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C5 인스턴스를 보면 이제 2개의 소켓이 있고 2개의 소켓에 CPU가 들어있고 그것이 이제 누마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라비톤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량을 조금 더 최적화하였기 때문에 3소켓까지 하나의 인스턴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라비톤 3칩의 내부 아키텍처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밖에서 이 그라비톤 3칩 오른쪽 위에 그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내부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64개의 물리칩이 메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연결은 2GBps 채널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각각의 이제 L1 캐시들을 의미를 하고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약간 왼쪽과 오른쪽에 색깔이 다른 날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날개 부분은 DDR5를 접근하기 위한 채널이고요. 이 채널을 통한 모든 I/O는 암호화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아래쪽에 조금 넓은 날개는 PCI 익스프레스를 이제 다른 디바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채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이트로와 그라비톤이 어떻게 아마존 EC2의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OPGG의 그라비톤 도입 사례로부터 실제 도입 효과를 김대선 OPGG 시스템 엔지니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OPGG에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데브옵스셀 김대선입니다. 네. 먼저 OPGG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OPGG는 2012년 리그 오브 레전드 전적 검색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 유저들에게 최고의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게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23개의 언어로 매월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방문하고 있으며 월 10억 이상의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성능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OPGG가 AWS 그라비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위해 잠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과거 OPGG는 물리 서버와 VM으로 구성된 레거시 환경과 3개의 AWS 리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체적인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리소스를 AWS 단일 리전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준비 기간과 진행 기간을 통해서 레거시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을 EKS로 통합하였고 레디스 서버는 엘라스틱 캐시로 전환하였습니다. 물리 서버로 구성된 DB 서버는 EC2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로라로 전환을 하였고요. 또한 버지니아와 싱가포르 리전에 있던 리소스들도 모두 서울 리전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작업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의 안정성은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사용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트래픽만큼 인프라도 확장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구사항은 이랬습니다. 리스크 없이 서비스 전반적으로 쉽게 적용이 가능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많은 고민 끝에 우리의 요구 사항을 그라비톤이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라비톤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한 조작으로 배포 수정이 가능한 매니지드 서비스 사용이 가능했고 EC2, 엘라스틱 캐시, RDS 모두를 지원하는 CPU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OPGG의 인프라 비용은 EC2, 엘라스틱 캐시, RDS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라비톤은 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CPU였습니다. 특히 엘라스틱 캐시, RDS는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수정이 가능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며 무엇보다도 AWS에서 제작한 CPU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라비톤이 우리가 찾는 솔루션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라비톤 도입을 결정하고 첫 적용을 엘라스틱 캐시에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잦은 API 호출과 DB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다수의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AWS 통합 이후로도 동일한 구조로 엘라스틱 캐시를 통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높아진 트래픽으로 엘라스틱 캐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된 상태였으며 그로 인하여 전체 서비스 중에 두 번째로 많은 21%의 비용이 엘라스틱 캐시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엘라스틱 캐시는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매우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였기에 처음 그라비톤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많은 엘라스틱 캐시 인스턴스 중 첫 번째 적용 대상은 메모리 용량이 많은 인스턴스를 먼저 교체하였습니다. 메모리 용량만 동일하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예상과 같이 매우 큰 용량의 인스턴스도 백업 복원 작업 없이 안정적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R5 인스턴스를 변경하여 5%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R4 인스턴스를 변경하여 10%의 비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위주의 인스턴스들을 모두 교체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CPU와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은 인스턴스들을 교체하였는데요.
이때 그라비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스턴스 변경 전후가 포함된 2주간의 CPU 그래프입니다. M5 X라지 5대를 M6 라지 5대로 변경을 하였으며 해당 기간에 어플리케이션 변경은 없었습니다. 5대 인스턴스 지표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인스턴스 한 대만의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M5 X 라지일 때 CPU 사용률이 피크 기준 30% 정도 되었는데 M6 라지로 변경을 하고 CPU 사용률은 피크 기준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라비톤을 우리의 워크로드에 적용하면 CPU 성능이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향상되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X라지를 라지로 변경할 경우 CPU 사용률은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된 계획은 M5 X라지를 M6G 라지로 변경을 하고 CPU 사용률이 증가하면 인스턴스를 추가해서 CPU 사용률을 전과 비슷하게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후 오히려 CPU 사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고 혹시 이 지표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여러 번 지표를 확인하였으나 지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스턴스를 줄인 것만으로도 52%의 비용 절감이 되었고 이후 인스턴스 수량마저 3대로 줄여서 기존 대비 71%의 비용 절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성을 변경하였고 한 단계 낮은 타입의 그라비톤 인스턴스를 사용함에도 수량을 5대에서 3대로 줄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사용률은 기존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매월 1,394불이 발생했던 비용이 396불로 감소하였으며 1,000불에 가까운 비용을 리스크 없이 아주 손쉽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워크로드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손쉽게 변경해서 지표 변화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OPGG의 그라비톤 여정은 엘라스틱 캐시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엘라스틱 캐시 이전을 통해 최대 71%의 비용 절감을 이루었으며 기존 운영 중이던 모든 오로라 인스턴스를 그라비톤 인스턴스로 변경하여 비용을 10% 절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도 그라비톤 환경으로 운영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OPGG가 AWS 그라비톤을 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AWS 코리아에 감사 말씀드리며 추가로 세상의 모든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예비 기업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OPGG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OPGG는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서 발표해 주신 진교선 SN님을 다시 모셔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사례 발표해 주신 김태선 OPGG 시스템 엔지니어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라비톤과 나이트로의 혁신이 어떻게 아마존 EC2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고요. OPGG의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손쉽게 이러한 효율성을 내 워크로드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AWS 게임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잘 메일도 있고 여기 보시면 AWS 게임 코리아 @amazon.com 메일이 있는데요. 이 공용 메일로 연락을 주신다면 AWS 게임팀이 항상 여러분들의 워크로드 혁신에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세션들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